네, 와주스키입니다. 자, 2월 2일 오늘 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뒤에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련해서 강의를 잠깐 할 건데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할게요. 이제 반등장이죠. 현재 반등장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일단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술적 반등 구간 한 이 구간 정도가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충분히 위에까지 시간 텀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위에까지 도달하려고 하죠. 시간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분할 매수 담아가는 타이밍이라고 몇 번 카페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했다고 한다면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을 보자고 하면 여러분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시장이 강하게 뭐 상한가로 반등을 주거나 이제 주도 종목들이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상한가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한 급등으로 롱바디 양봉으로나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을 장악해서 섹터를 장악해서 끌어올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최근 들어서의 조정장이었잖아요. 조정장. 이 조정장의 흐름이 조정을 하고 이제 뭐 미수 물량이든 어쨌든 개미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세력들이 가벼워진 주가를 가지고 힘차게 찍어서 올려서 그 뒤로 테마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면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시켰을 때 그러한 상승으로 갔다고 한다면 주도주 종목 위주로 롱바디 양봉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이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코스닥은 네이버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현대차, 계속 말씀드리는 현대차가 있습니다. 저쪽 쳐야 되네. 아이고. 현대차가 있어요. 현대차가 그래서 주도적으로 상승을 끌어줬다. 만약에 이게 상승해서 롱바디 양봉 여기까지 이제 올려주고 그 다음 상승을 보내기 쉬운 자리로 만들어줬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밀린 폭만큼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회복을 시켜주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더 가려면 이 두 칸을 더 찍어서 올려야 되거든요. 91,700원이랑 94,400원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 그 위에는 전 뚫는다고 봐요. 여기가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이 구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아직 시장이 조금 더, 이건 코스닥이었고 코스피를 보자고 한다면 아직 한 방 더 윗칸을 가져야 된다. 기술적 반등으로까지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이 위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밀려서 보합으로 가버리면 이제 하락 장세로 아마 꺾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반등에는 성공을 했어요. 어쨌든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코스피도 그렇고. 근데 개별 종목을 살펴보니까 세력들이 이렇다 할 돈을 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나 지금 한국파마나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는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반등 자리로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확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얘는 더 갈 수도 있는 폭이 있고요. 근데 현대바이오 같이 무거운 친구들은 좀 가다가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랠리를 계속 가자고 한다면 이렇게 가격을 어느 정도 밑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 내리지 않고 밟고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해서 차트를 다시 우상향으로 끌어올려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이제 지금 거래 들어온 거는 초입이고 이걸 가지고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없는 것보다 나은데 어쨌든 위로 갔다고 시작한다면 어디서 밟고 찍고 올라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반등 속도가 빨랐단 말이죠. 반등 속도가 빠른 만큼 추가적인 조정도 분명히 빠를 거예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자에 좀 깊게 눌렸던 종목은 일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이제 물을 타서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번만 더 밀리면 이제 좀 추가 매수를 생각을 했었는데 반등이 빨랐기 때문에 이런 좀 급락장에서 이 정도로 손실 마감한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니겠다라고 해서 잘랐고, 개별적으로 또 위치가 좋은 종목은 몇 개 또 들고 가기도 하고요. 뭐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도 여러 번 몫이기도 하고, 뭐 저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롱바디 음봉이 나온 것 자체가 시장에 굉장히 다양한 변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오른 것에 대해서 쉽게 불타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뚫는가 아니면 밀려서 보합으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단계예요. 그런 구분이나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으면 그렇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급락하고 박살나고 뭐 심각할 정도로 막 그 하한가 맞고 이런 시장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에 단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또 단타를 이제 하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데이 트레이딩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섹터가 같이 튀어서 올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 보면 한국파마 보시면 시간대가 지금 얘네 둘이 같은, 제가 봤을 때 같은 세력인 것 같아요. 같은 바이오 쪽이고 같은 타이밍에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받았던 현대바이오, 한국파마가 동시적으로 후반장에 끌어올랐다라는 걸 조금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종목 두 개 외에 눈에 띄는 종목이 사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흔들었고 이런 거는 뭐 매수할 기회조차 주기가 좀 어려웠죠. 그죠? 이런 거를 쉽사리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상한가를 가서 망정이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차트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오르면 항상 그 후유증이 큰 법이에요. 그래서 뭐 상 풀리고 나서도 급락하긴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또 양지사도 많이 흔들고요. 콤텍도 수익은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긴 하지만 쉽지는 또 않은 종목이기도 하죠. 이 보합 시간이 너무 길어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보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시장이 데이 트레이딩 하기에 정말 적합한 시장이 어떤 거냐면 한 테마가 같이 올라서 대장주와 후발주를 끌고 가는 시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후발주도 같이 있고 그리고 선발주가 한두 개 정도가 걸리면 그 시장은 그날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요. 오늘 오른 종목 중에 뭐 빅히트가 있다. 그럼 이 엔터주잖아요. 그럼 이 엔터주 포함되는 애들이 또 뭐가 있죠? 초록뱀이 있고 또 SM 라이프 디자인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게 보통 주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종목도 보시면 한번 거래를 쏠 때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엔터주가 그래요. 그리고 초록뱀도 마찬가지죠. 초록이도 지금 보시면 지금 3분봉이잖아요. 근데 지금 150만 주 막 쏘고 있고, 아 왜 이러니, 150만 주 막 쏘고 있고, 그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죠. 거래량이.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큰 폭으로 움직였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래를 많이 쏠 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지금 이 SM 라이프 디자인과 초록뱀이 동시적으로 엔터주니까 엔터주가 주목을 딱 받아갖고 중국 관련해서 상승으로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그죠? SM 라이프 디자인도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100만 주 가까이 찍고 지금 슈팅 나온 것도 아니에요. 얘네가 슈팅이 붙으면 이게 지금 150만 주, 얘 슈팅 붙었을 때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3분 만에 500만 주까지 찍거든요. 발음 좀 이상하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이것도 뜨고 빅히트에도 돈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러한 종목이 있어야 단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섹터. 얘네가 이런 지금 제가 엔터만 얘기를 했지만 이 엔터주와 같이 이런 섹터가 시장을 막 뒤집고 막 사람들 주목받게 해야 장이 살아나요. 장이. 그러니까 지금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한다는 건 전업이라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주식으로 내가 매일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테크닉이나 봉을 볼 줄 알거나 호가창도 볼 줄 아셔야겠지만 시장의 커다란 시나리오도 알아야 돼요. 지금 돈이 어디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가, 그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판단 못하는데 돈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막 이런 알로이스 같은 종목 들어가서 전투 치열하게 벌이는 거죠. 물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수월하려면은 그러한 섹터가 우리가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도 얼마나 흔듭니까? 여기를 보시면 그죠? 많이 흔들죠. 아마 오늘 이거 좀 당하신 분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치고 올릴 때는 또 단번에 지금 한 2시간 만에 18% 끌어올리고 거의 미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움직임 보면.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단독적이잖아요. 얘 혼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얘 혼자만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엔터는, 빅히트는 걔네가 다 같이 오르면 그 보통 세력입니까? 어마어마한 세력이 붙는다는 거죠.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오늘의 수급만 쫓아가도 할 수는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대응만 하면 되니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더 수월한 시장에서 돈이 더 확실하게 도는 시장에서 하려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관점을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오전장에. 뭐 한 방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돈들이 돈들이 들어오는데 뭐 갑작스럽게 뭐 1분 만에 들어오진 않고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뭐 1시간 간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거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런 종목이 없다고 한다면, 시장에 주도주가 없으면 매매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좀 쉴 수도 있는 거고 매매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조금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뭐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섹터에 뭐 돈이 돌고 수급이 돌고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돈이 이렇게 막 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혈액순환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뭐 돈이 이렇게 시장에 도는 거. 돈이 이렇게 막 돌아야, 돈이라는 게 돌아야 이게 회전이 되면서 서로 회전이 되면서 교체가 되고 우리 돈도 교체가 되고 세력들도 교체가 되면서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사람은 수익 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지를 않으면, 천천히 가게 되면 내가 돈을 넣으면은 이 돈이 밑으로 그냥 이탈해버리고 천천히 올라가거나 운이 좋으면 올라가거나 또는 제자리에서 보합 주거나 이렇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냉정하게 오늘 시장을 복귀를 해봐도, 오늘 매매는 못했는데 복귀를 해봐도 오늘 시장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야 이거 했으면 겨우 수익 냈거나 아니면 그냥 본절로 끊었겠다라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오늘 시장을 봤을 때.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건데도 불구하고 그 내동매매나 억지로 이런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그 쉽지 않은 걸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냉정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급이 붙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던 대로 하면 수익이 잘 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데이 트레이딩은 어려워서 기준이나 원칙이 없으면 무조건 망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중수 이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했고, 뭐 돌파맵 개념도 알고, 그리고 지지선 개념도 알고, 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지금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커뮤니티라든지 뭐 유튜브 이야기 들어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섹터 분석이라든지
이제 수급이 이 시장에 돌고 말고에 대한 그 판단,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시황에 대한 분석도 같은 맥락이에요. 세력들이 만약에 이 정도 밀었다면, 세력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반대로 여러분이 세력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민 게 너무 티 나잖아요. 개파락 시킨 다음에, 그죠? 코스피라고 할지라도 개파락 시킨 다음에 가파르게 밀어버리는 거, 세력들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롱바디 음봉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거. 자, 그럼 털었다라고 한다면, 털었다고 한다면 얘네가 밀어뒀던 그 수급을 밀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내야지 하면서 많이 털었으니까 이 정도면 나가긴 하거든요. 어느 정도. 근데 오늘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한다면 세력 입장에서 오늘 돈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럼 누가 올린 거냐 시장을? 그건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냥 개인이나 외인이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 그런 돈들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해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맞추면서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니 뭐 개미의 승리니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량주를 만약에 삼성전자를 투자한 사람들의 경우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 투자했다. 현대차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을 좀 어느 정도 보긴 받겠죠. 그죠? 근데 그게 그래봤자 뭐 따블을 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배, 3배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 수익을 낸 거, 뭐 예를 들어 60%를 진짜 수익을 봤어요. 60% 가지고 뭐 개미의 승리라고 말하는 건 오바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9월 시장, 냉정하게 9월 시장 이후로 보합 시장이었고 바이오가 빠지는 시장이었거든요.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주 들어갔으면 수익 거의 못 냅니다. 거의 못 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매매하는 종목 보시면 거의 못 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바이오주 세력이 다 나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바이오주 세력 나가고 자동차로 이동한다고요. 뭐 바이오주 세력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수익을 냅니까? 말도 안 되지.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개인들이 지금 동학 개미의 승리네 만에라고 얘기하는 건 다 여러분 그냥 띄워주는 거예요. 사실 개미들이 승리한 개미 지금 많지 않아요. 운 좋게 신풍제약 이런 거 잡아갖고 뭐 또 뭐 있죠? 뭐 아까 이런 거 이 한국판만 운 좋게 잡아서. 근데 이거 누가 삽니까 이거를 여기서? 그죠? 여러분 안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개인들은 여기서 안 삽니다. 거래량도 보세요. 거래량도 없잖아요. 이거 누가 사요 이런 거? 안 사요. 이거 다 세력이 만든 거예요. 세력은 이미 샀겠죠 그 전에. 안 삽니다 이거. 안 사요. 정말 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물려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기다렸다 수익 내는 사람이 소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비관적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제가 시장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개인들의 수익이 어떻겠다 저쩌겠다 이제 가늠이 됩니다. 저 역시도 하고 있으니까 대충 알죠. 어느 정도겠다, 뭐 이렇겠다 저렇겠다. 아마 현대바이오도 손절하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상한가 가서 좀 그 정신적으로 피해 입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뭐 개미의 뭐 이겼다, 개미가 뭐 이기게 만들었다 하는데 다 뻥입니다. 그거 뻥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뭐냐면 세력들이 올려줘야만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개인들이 올리잖아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개인들이 열심히 올려요. 그럼 세력들이 한 방에 툭 뱉어버리면 주가가 폭락해버려요. 개별 종목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들이 올리는 차트는 특징이 있어요. 슈팅이 안 나와요. 개인들이 올리는 차트는 슈팅이 안 나오고 금방 이제 이탈을 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 자체가 세력이 만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급등과 롱바디 양봉, 상한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세력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쉽게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건 시장이 그만큼 받쳐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받쳐주는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 주식을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세력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아는데 수익을 못 낼 수가 없는 거죠.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그냥 알아서 시장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얼마 전부터 세력들이 돈을 안 쏘고 있는 것을 감지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이런 부분까지도 오늘은 조금 세밀한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초보자분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잘 그냥 들어 놓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것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